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부동산 경매에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지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헐값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완전 재정적인 악몽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 보다 보면 이런 물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분명 땅 위에 멀쩡히 건물이 있는데 시세보다 막 반값, 심지어는 그 이하로 나온 거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싶죠? 근데 과연 이게 정말 횡재일까요? 아니면 독만 잡아먹는 하마일까요? 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 법적인 개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땅을 샀다고 해서 내 땅 위에 있는 남의 건물을 마음대로 부수지 못하게 막아주는, 뭐랄까 일종의 보호막, 방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함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거 너무 좋은 기회 아니야? 하는 그 유혹입니다. 아니, 이런 물건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격이 싼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고 덤비면 그 싼 가격은 그냥 덥석 물기 좋은 미끼에 불과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디어 토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등기도 안 된, 심지어 허가도 안 받은 건물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제 땅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 건물 과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딱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가를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투자가 대박이 될지, 쪽박이 될지가 바로 이 질문 하나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건물에 등기가 있냐 없냐 이런 서류는 일단 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서류랑 상관없이 건물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지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에요. 누가 지었는가? 자,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만약에 원래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직접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건물을 절대 부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땅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세입자 같은 다른 사람의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투자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묶여버린 자본의 악몽.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판단을 잘못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땅을 덜컥 사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은 철거도 못하죠. 그럼 여러분이 투자한 그 소중한 돈은 어떻게 꼼짝없이 묶이게 될까요? 건물을 부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건물 주인한테 내 땅을 쓰고 있으니 땅 사용료를 내세요 하고 요구하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지료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이게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산 땅의 공식 감정가가 1억 원이라고 쳐볼게요. 법적으로는요, 이 감정가에 보통 1년에 2%에서 5% 정도만 지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따져보면 1년에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이제 문제가 확 와닿으시죠? 이것저것 소송 비용 들어가고 시간 쓴 거 생각하면 여러분의 투자 수익률이 그냥 은행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의 돈은 수익도 제대로 못 내는 골치 아픈 자산에 그대로 묶여버리는 거죠. 자, 네 번째, 승리를 위한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 빠졌다고 완전 끝은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전략적인 탈출구가 있죠. 다만 상당한 인내심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이 다시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는 로드맵입니다. 첫째, 일단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공색적인 지료를 확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건물 주인이 이 지료를 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2년이 아니라 딱 2회분만 연체하면 된다는 겁니다. 셋째, 2회 연체가 확인되면 바로 법원에 지상권 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권리가 소멸되면 드디어 건물을 철거하든 아니면 건물을 강제 경매에 넘겨버리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의 핵심은요, 이게 결코 빠르거나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아주 길고 지루한 법적 다툼을 할 준비가 된 그런 투자자에게만 유효한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필수 입찰 전 체크리스트.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겠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입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치 탐정처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돈을 지켜줄 보호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탐정이 되셔야 합니다. 과거 항공사전을 뒤져서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추정해보고 폐쇄된 등기부까지 다 떼서 과거 소유권이 어떻게 변했는지 샅샅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부동산에 들러서 탐문도 해야죠.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그 운명을 가르는 질문. 도대체 이 건물을 최초에 누가 지었는가? 이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관할구청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또 이행강제금이 있다면 내가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닌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입찰 전에 들이는 한 스푼의 노력이 낙찰 후에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소송 비용을 막아준다. 이게 바로 성공하는 특수물권 투자자들의 철칙이에요. 미리 하는 조사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전 조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조사를 하면 함정을 미리 피하고 진짜 알짜배기 매물을 찾을 수 있지만 그냥 묻지마 입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은 몇 년씩 묶이고 길고 비싼 소송에 휘말리고 수익률은 은행 이자보다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원치도 않는 골치 아픈 임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께서 오늘 이 내용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식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 오늘 배운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 이 딱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위험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으셨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모두가 피하는 고위험 부동산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고수익을 안겨줄 수 있겠죠. 이제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셨는데 한번 참여해볼 준비 되셨습니까?